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볼 주제는 바로 신호와 지시인데요. 운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인 바로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호등의 의미부터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더 자세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신호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차량 신호등, 삼색 신호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호를 가장 많이 마주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색 신호, 바로 빨간색 신호등의 의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바로 정지 신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신호가 바로 적색 신호입니다. 다만 중요하게 다뤄보셔야 할 부분은 정지하여야 한다, 바로 의무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신호, 정지 신호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요, 바로 녹색 신호입니다. 적색 신호와 아마 녹색 신호의 의미는 흔하게 살펴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녹색 신호의 의미입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녹색 신호인데요. 여기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하여야 한다, 의무형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항이 녹색 신호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가능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무조건 직진 또는 우회전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와는 구분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직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즉, 정체된 교차로라고 한다면 내가 진행할 수 있는 녹색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직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의 의미,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가능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애매한 신호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황색 신호입니다. 황색 신호의 의미, 주의 신호다 혹은 예비 신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황색 신호의 정확한 의미는 적색 신호와 동일합니다. 바로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 신호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부가적인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내가 신호가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거나 혹은 정지선을 넘어온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황색 신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하는 신호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삼색 신호의 의미를 살펴보셨는데요. 신호에는 두 가지 사항이 더 존재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켜주는 적색, 황색, 녹색 신호도 존재하지만 깜빡깜빡하는 전멸 신호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적색 전멸 신호와 황색 전멸 신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멸 신호의 의미까지 살펴보실 텐데요. 적색 전멸 신호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이후에는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살펴봐 주셔야 하는 신호이고요. 황색 전멸 신호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정지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가 바로 황색 전멸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녹색 신호의 의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을 보시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화살표 신호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색 신호등 바로 옆에 비보호라는 글자와 함께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붙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지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녹색 신호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적색 신호에 맞은편에 차량이 전혀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요. 녹색 신호가 켜져 있고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한 게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좌회전 신호, 화살표 신호가 존재하는데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바로 아래에는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글자가 부착되어 있는 보조 표지판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당연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이긴 한데 비보호 좌회전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좌회전 신호와 함께 비보호 좌회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시 만약 맞은편에 차량이 전혀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살펴보실 텐데요. 법 조항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그리고 차량, 노면 전차의 운전자라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지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신호 역시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법 조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경찰과 교통안전시설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로도 간혹 지나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통안전시설과 경찰이 다른 신호를 보낸다면 경찰의 신호를 따라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존재합니다. 바로 모범운전자이거나 혹은 군사훈련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군사경찰 혹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 차량을 유도하는 소방공무원까지도 이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포함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도 그 수신호에 따라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까지 법령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더 단단하게 내용을 확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운전자가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즉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을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어떤 처벌 기준을 적용할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시정지 위반, 신호 위반, 서행 위반 4가지의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신호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적색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될 텐데요. 교차로 직전 혹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게 바로 적색 신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위반해서, 즉 정지선을 초과해서 정지하였기 때문에 신호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신호 위반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맞는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답을 골라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법령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모범운전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첫 번째 분들이셨죠? 따라서 1번은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녹색어머니회 회원, 조금은 경찰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2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경찰 공무원의 보조 사람으로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해병전후회 회원 역시 2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자동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과 4번 보기를 골라주신다면 정답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한 명 더 존재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황색 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진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문제의 보기에서 알려준 사항 그대로 황색 전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라는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의 보기, 안전한 운전 방법이 맞습니다. 황색 전멸 신호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1번을 고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일시정지의 의무까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황색 전멸 신호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 정답으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2번 위험 예측을 할 필요가 없이 진행한다. 이 문장 딱 읽어보시자마자 답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모든 교통 상황에서는 위험을 예측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3번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다. 2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운전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 교차로에서는 주의와 서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역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전방 좌회전하는 차량은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 문장 역시 위험한 운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4번 역시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5번 보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너무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황색 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서행을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가 있다면 이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과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직진 중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앞서 보셨던 사진형 문제와는 다르게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함께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글들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후사경, 즉 룸미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싹 뒤따르는 택시의 모습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차로에 주행 중인 승용차의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상황에서 전방 차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상황인데요.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살펴봄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상황 2가지를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급제동 시 뒷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후사경 속에 바싹 뒤따르는 택시가 존재했던 그림 기억하실 텐데요. 내가 만약 급제동을 하게 된다면 뒷차 택시가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추돌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따라서 1번 위험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죠. 2번 뒷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라는 문장인데요. 2번 역시 위험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사경 속에 보였던 택시를 의식하던 중 내 차가 황색 신호에서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추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을 피하고자 그냥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호 위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 역시 가장 위험한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이미 다 나왔는데요. 1번과 2번을 골라주신다면 정답 처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3번 보기, 뒷차가 앞지르기를 할 위험이 있다 라는 문장은요. 이 일러스트 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표시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그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우측차가 내 차 뒤로 끼어들기를 할 위험이 있다. 이 문장 역시 3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4번 역시 정답이 되지 않을 거고요. 5번, 우측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가 갑자기 유턴할 위험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그림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인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직진을 하는 현재 내 차량과는 충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과 2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일러스트형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2가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선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황색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푸셨던 문제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황색 신호로 바뀐 이후, 즉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시속 55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요인 2가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차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존재하는 도로가 바로 우측 도로입니다. 이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나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가장 위험한 요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번, 왼쪽 2차로로 진입한 차가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2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더라도 직진을 하는 나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3번,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행하는 차로와 반대편, 즉 맞은편 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나의 차량, 충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번 역시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4번의 내용은 실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다면 현재 내가 직진하고 있는 경우 추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4번 보기는 위험한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번,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주행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 보기는 위험 상황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2가지를 고른다면 1번과 4번이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그 그림 속에서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현재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방법 우리 배웠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1번,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다. 1번 문장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녹색 신호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2번, 적색 신호에 따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신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녹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한 게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가 좌회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없더라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녹색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의 의미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 보기를 골라주신다면 정답 처리가 되실 수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셨는데요. 오늘 신호의 의미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들을 법령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도로상에서 이 의미가 지켜져야만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